자, 오늘 뭐 했냐면 입꼬리 올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티칭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꼬리 올리는 기본 동작은 근육을 써야 되니까 근육을 이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뒷바퀴 돌아가면서 근막 위치를 지압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 그죠? 그 다음에 혀 1, 2 배웠어요. 그 다음에 물 마실 때 입술 오물작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입 각을 할 때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는 입술을 안 보이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다 삼키는 데 문제 있어요. 연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씹고 삼키기가 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합치료가 턱의 움직임, 치아의 이동, 발음이소 있는데 입술, 혀, 호흡 자세가 3단계인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또 거꾸로 교합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침이 태어났을 때 숨 쉬잖아, 응애. 그리고 엄마 우유 마시지, 냠냠냠 삼키지. 그때 아가애가 어떻게 우유 마셔요? 애기 놓은 지 오래됐고 이제 키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애기 엄마들 이제 좀 기억해 볼 거야. 아가야가 우유를 빨아서 마실 때 턱이 어떻게 움직이는, 입술이 어떻게 움직여? 귀엽지. 근데 야가 제일 처음에는 입술로 못하고 턱을 움직여요. 혀로 또는 우유통 톡톡톡 주시면 우유 떠져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유아형 연화라고 해요. 유아형 연화. 유아형 연화는 애들 아가의 우유 먹을 때 항상 유아형 연화에서 성인형 연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신다, 삼킨다 이게 연화야. 연하라는 거는 마신다, 삼킨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 마시고 삼킬까? 침을 하루에 한 번 오늘부터 살려봐. 그렇지. 잘해. 내가 삼키는 동작을 도대체 하루에 몇 번 해? 되게 많이 해. 왜? 입안에서 계속 침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침이 어떻게 삼켜지느냐에 따라서 구강, 건강, 성장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변 입둘레 근육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근육을 쓴다고. 그래서 몸을 쓰거나 오 마실 때 입을 가글하게 생겼어.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입 가셔야지. 그럼 다시 해보세요. 그럼 조금 전에 입 가셨는데 또 가글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다른 힘을 쓰는 거야. 자, 목구멍에서 삼킨다 하면 힘이 필요하거든. 어떤 힘? 넘겨주는 힘이 필요하잖아. 근데 입술 힘을 더 쓴다거나 뺨을 힘을 쓴다는 거는 혀의 힘이 약한 사람들. 혀의 힘을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꿀꺽 삼킬 때 입술 뺨 안 써요. 그래서 아기 때 쓰는 연화가 유아형 연화예요.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를 유아라 하고 6세가 되면 첫 어금니가 나요. 그때 입술과 뺨을 쓰지 않는 성인형 연화를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6세 9치부터 성인의 교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합은 이와 이가 만나는 건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씹을 때 이가 만난다고 생각하지. 이가 만나야지 씹으니까. 아니요. 삼킬 때 이가 만나는 거예요. 이와 이가 만날 때 씹고 있잖아. 이와 이 사이에는 음식물이 끼어져 있어요. 앙 씹히잖아. 이와 이가 만나는 거는 1대1로 만날 때는 언제? 삼킬 때. 그때 교합이 완성돼요. 근데 삼킬 때마다 제대로 못 삼키니까 뺨이나 입술이 중간에 들어오니까 이가 제대로 못 만나요. 또는 교합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삼키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척척척 삼키다가 대충 꾹꾹 삼켜요.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안 씹히니까. 그래서 성인형 연화는 치아가 나면서 입술과 뺨을 쓰지 않고 혀로 삼키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혀로
혀 힘만으로 꿀꺽 삼키니까 이가 저거가 만나는 거예요. 자, 꿀꺽 삼킬 때 그때 이거 그때 교합이 완성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유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유식 할 때 왜 이유식이 중요하냐면 애들이 제대로 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유동식에서 약간 씹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딱딱한 거, 야채, 뭐 이런 게 이제 사각사각 끓이지만 씹을 수 있는 걸 줘야 되는 게 교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르는 상태로 애를 키웠고 애들이 지대로 씹고 삼키는구나, 우유 할 때 잘 마시는구나. 근데 얘가 제대로 성인형 연하로 왔는지를 누가 체크해줘야? 사실은 그걸 치과 의사가 해줘야 되는 거야. 치과 의사는 그런 영역까지 봐주는 거예요. 왜? 치과에 왜 와?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는 거잖아. 이 사람이 제대로 씹는지 이가 만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씹고 삼키는 것까지 봐주는 게 치과 의사가 해야 하는 영역이고 그게 교합 치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삼키려고 하는데 입술이 좀 오므작거리네? 턱이 움직이네? 이거 발견하고 가셨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혀 운동하지? Why? 내가 왜 양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배우러 오는 거야. 근데 왜 오는지가 명확해야지 그 멀리서 오는 거예요. 양산에서 누가 가르쳐주면 거기서 하세요. 누가 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알려준다면 엄마 아빠가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숨쉬고 씹고 삼키는 걸 배우고 성장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해주기 위한 치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환자들이 또 오시네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필요해요. 어릴 때 그걸 해준다는 거는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제대로 숨쉬고 씹고 삼키는 것을 배워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주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알을 얻고 여기까지 오잖아. 너 엄마가 여기 데리고 온 거지. 누가 데리고 왔노? 그러니까 아이가 싫든 좋든 한다 안 하다든 엄마가 있을 때 제일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을 뿐이지 싫은 건 아니에요. 이 꼴이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갔다. 오늘 왔을 때 일이 많이 쳐져 내려왔는데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아이는 변해요. 오늘 와서 갑자기 변해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수치화 같은 거예요. 수치화 어떤 거예요? 저 그림 공부하니까 그림으로 마무리할게요. 수치화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잘생긴 남자 미술 선생님이 알려줬어. 수치화 그릴 때는 이 아이가 이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부터 생각하면서 그려.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약간 으릿으릿한 아이보리 같은 색이나 그럼 그 색을 써야 돼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연한 연두색이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연두색 입혀. 그 다음에 나뭇잎 올라와. 그 색깔을 싹싹 한 겹 한 겹 올리면 그게 수채화가 아름답게 생기는 거야. 수채화를 그릴 때 그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나 되게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이 아이도 성장을 시킬 때 응애! 자 그림! 응애 할 때 숨 쉬어. 숨 쉬는 것도 해야 돼요. 그때 입술 혀가 필요해요. 그래서 혀가 문제가 있으면은 솔소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혀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은 입이 기형적으로 자라요. 혀가 없는 거야. 혀가 없는 유전적인 거야. 그러면 혀가 없는 사람은 입이 새소리처럼 성장해. 그래서 이 말은 혀가 입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마무리할 거고, 아이 때는 이런 치료가 아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전신질환자 근육의 힘을 못 쓰는 아이까지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좋은 치료하고 싶었는데 저도 부족하고 내 치과도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래서 꼭 이런 치과를 만들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고 싶었어요.
다음에 왔을 때 내가 꼭 해주고 싶다. 그 아이가 사실은 근력을 못 써서 그 근육 트레이닝 받는데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대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서 그런 친구가 왔을 때 내 치과가 내한테 왔을 때 그래도 최소는 해줄 수 있는 치과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치과가 만들어진 거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아이가 와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숙제 열심히 가보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네. 야. 네, 감사합니다.